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 토요일 오전이고요. 방송 화면이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라고 좀 보는 부분인데, 일단은 노트북으로 영상을 항상 찍다가 데스크탑으로 변경을 했고요. 집에 데스크탑을 놨어요. 변경을 했고, 일단은 테스트 중이지만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 방송을 좀 진행하기 위해서 뭐 데스크탑을 좀 변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화면도 그래서 좀 바뀌었을 것 같고, 녹화 프로그램부터도 바꿔서 뭐가 더 보기 편하실지는 뭐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비해서 뭐 변경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어찌됐든 금요일날 코스피는 0.22%, 그다음에 코스닥은 0.88% 하락 마감을 하였어요. 일단 시장이 단기 고점을 찍고 나서 결국에는 그래도 혹여나 위로 올라갈 자리가 조금 더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이 갭자리를 아직 다 안 메꿨잖아요. 그래도 이 갭까지 메꾸고 내려오지 않을까라고도 혹여나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 밑으로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눌렀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 올라갈 자리까지 남아 있는 부분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어 잠시만요. 이걸 안 깔았네. 펜을 안 깔았네요. 답답해. 뭘 바꾸니까 좀 정신이 없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화면상 이게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구나. 요 박스 안에 이제는 가둬둘 수 있지 않나 라고 저는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요런 그림으로 요 안에서 중간값을 그어 놓고 요런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뭐 실제적으로 요런 박스권이 맞긴 맞는데, 그래도 여기 갭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요 자리는 먹을 수 있는 자리다. 그러면 여기가 중요한 이 박스권이면 요 위에 있는 오버슈팅 자리와 밑에 있는 언더슈팅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의 이 자리에서 유지를 받던, 이 박스권에서 유지를 받던, 혹여나 시장이 그지 같아서 한 번 더 밀 거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본다면, 실제적으로 열려있는 자리는 2180포인트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열려있는 자리다. 이 자리만 크게 뚫고 내려가지 않으면 2300포인트 부근까지 한 번 정도 먹으러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요 추세를 이었을 때 아직 이 자리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뭐 시장이 흔들림은 있지만 그래도 요 자리에서 반등할 수 있는 기미는 분명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봉상 양봉이 3개라는 건 그만큼 이제는 2225포인트 밑으로 내려오면 누군가가 계속 산다라는 거예요. 대신 살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2150까지 열어놓은 거예요, 얘는. 결국엔 요 틀 안에서 뭐 한다? 들었다 놨다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3주째, 1주째 여기 한번 털어놓고 3주째 요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물량을 들었다 놨다, 그러면서 뭐 한다? 물량을 산다라는 거죠. 누가? 외국인들이. 그죠? 물량을 계속 꾸준하게 산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에 비해서 코스닥 매한가지의 흐름이긴 매한가지의 흐름인데, 약간 뭐하다? 약하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왜? 코스피하고 다르게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코스피는 여기서 버텼다면 더 이상 하락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여기를 최대한 다 활용해 먹는다라는 거예요. 위로 올렸다, 눌렀다, 올렸다. 얘는 폭 자체가 넓다라는 거죠.
매수하는 폭 자체가 넓다라는 건 그만큼 넓은 만큼 사는 물량도 있는 반면 파는 물량도 있다라는 게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를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게끔. 이해되시죠?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게끔 들었다 놨다를.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 물량이 들었다 놨다 물량이에요. 그냥 뭐 기간도 뭐 매한가지고요. 그죠? 들었다 놨다예요. 결국에는 물량을 계속 채우질 않는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채우면 다시 팔고, 어느 정도 채우면 다시 팔고, 결국엔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피만 모아 담고 코스닥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게 단타의 경향이 크다. 왜? 나중에 코스피가 가게 되면 코스닥은 자동으로 따라갈 거고, 자동으로 따라갈 때 물량을 넣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관점이에요. 쉽게 뭐 100주를 넣을 수도 있고 쉽게 100주를 뺄 수 있는 게 뭐다? 코스닥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으로 올라오는 추세 여전히 아직은 살아있는 부분인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왜 이래 이거 별로네. 이거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자리는 분명히 있죠. 요런 큰 박스권에서 위에 오버슈팅 자리와 밑에 언더슈팅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그냥 대충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만큼 이 박스의 폭이 커요. 코스피하고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변동성도 심하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도 요 상단을 확인하러 730포인트 부분까지는 열 수 있는 자리인 거고, 뭐 그에 비해서 위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좀 이 매물대를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들어 올릴 수 있는 흐름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 그러려면 코스피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코스닥은 사실상 특별하게 뭐 어쩐다 저쩐다 말하기가 애매해요. 왜냐? 얘는 뭐 혼자 백날 잘할 수가 없는 종목이거든요. 결국엔 누구? 코스피 눈치를 봐야 되고, 결국에는 코스피 꼬봉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냥 데리고 노는 말 그대로 2부 리그. 2부 리그. 결국에는 코인으로 따지면 비트코인, 그 다음 또 뭐예요? 이름 생각도 안 나네요. 안한 지 오래돼갖고, 하여튼 비트코인하고 뭐 기타 등등 대형 코인들 있잖아요. 요 애들 뺀 나머지는 알트코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런 관점이에요. 뭐가? 코스닥이. 그러니까 급등도 심하고 급락도 심하다. 그냥 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는 얼마나 반등을 해서 올릴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왜냐면 다음 주 지나면 또 이제 월봉을 바꾸잖아요. 여기서 뭐 해야 된다? 더 쳐 내려가는 그림으로 만들어내 버리면 몸통으로, 그러니까 675포인트 부근이죠. 이 부근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을 만약에 만들어 놓으면요, 그럼 뭐 한다? 한 번 더 출렁해야 돼요. 10월 달에. 11월 달이죠, 이제. 11월 달에 한 번 더 뭐 해야 된다? 출렁해야 된다. 결국엔 630까지 열어놔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뭐 코스피는 밑으로 열릴 수 있는 구간이 2150포인트 부근까지는 남아있지만 굳이 그 자리를 다 확인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러면 코스피가 이런 모습을 유지하고 2150 위에서 버텨내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라면 11월 달에는 2300포인트를 한 번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코스닥도 같이 가는 기준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와서 뭐 코스닥은 그냥 거의 작살이 났죠. 막 거진 작살을 내는 흐름이고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금요일날 좀 상승을 했던 부분 중에 뭐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이 종목 바닥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고, 뭐 강민경 관련 뭐
홈쇼핑이었나요?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기타 등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거래를 터뜨리고 주가를 올려놓고 그죠? 1차적인 파동을 심한 파동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어거지로 눌렀어요. 얘는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이거 다 지울게요. 자, 대략적인 고점과 저점 바닥을 대비해서 50%의 기준 요 정도가 50%의 기준이 나오잖아요. 50%의 기준을 잡고 그죠? 잡고 이 50%와 이 바닥의 중간값의 기준이 37,000원대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뭐 해야 돼? 37,0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관점인 거고 또 하나의 관점으로는 고점과 저점, 최근에 나온 이 저점의 중간값의 기준이 6만원 정도 50%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 50%와 바닥의 30% 정도까지 30% 정도까지 요 정도 자리가 나오겠죠. 요 정도 자리거든요. 그럼 그런 자리가 47,000원 5,000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자리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즉 기술적 반등은 30에서 50%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기준인 거고요. 그 기준을 넘어선다면 추세적인 반등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현재의 자리 기준으로는 이제 짧은 기준으로 체크를 한다면 저점과 고점과 그리고 중간값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제는 이 중간값을 때렸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요 안에 박스권에서 유지하는 흐름을 지금은 만들어내고 있다. 박스권 색깔을 좀 연하게 할게요. 뭐야 그럼 안 보이네. 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럼 결론적인 건 42,500원을 위로 안착을 하면 이 종목은 53,0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52,000원 부근까지 52,0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47,000원이 나오는 거고 지금에 대한 중간값은 37,000원 그죠? 그럼 결국에 37,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뽑아낼 자리가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얘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바닥 대비해서 이 고점 상승을 꽤 많이 했고요. 거의 300% 상승을 했죠. 300% 상승을 하고 고점 대비해서 거진 60% 정도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적인 우리가 이 엘리어트 파동의 기준으로 1차 파동이 나오고 파동의 고점에서 바닥까지 60%까지 하락을 한다면 밑에 남아있는 40%만 남아있고 여기서 버텨내면 그 다음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현재는 그런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준에 아직은 적합하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가기보다는 요 안에서 어떻게 움직임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고 결국에 42,500원 위에서 버텨내는 그림을 만들어낼수록 두 번째 3차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해되시죠? 2차 파동이 이제 하락 파동은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기준을 만들어내는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이에요. 금요일날 사페론이 말씀드렸던 사페론이 7,000원을 살짝 이탈하고 나서 상한가를 갔잖아요. 결국엔 단기적으로 얼마나 해먹을 거냐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사페론을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제약바이오에 조금 힘이 실어지면서 바이오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움직이면서 이 대화제약이라는 종목도 움직였는데 최근에 대화제약의 흐름을 보면 일봉은 참 이뻐요. 거래가 터졌던 자리만큼 다시 한번 바닥에서 거래가 들어온다라는 거고 그러면 기존에 주가를 눌렀다가 이렇게 주가를 눌렀다가 한 차례 올렸단 말이에요. 이런 올린 기준을 만들었다가 다시 주가를 여기서 눌렀어요.
이 올렸을 때 뭐 했다?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죠? 여기서 터졌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거래량으로는 요 자리까지는 한 번 정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요 자리까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일봉은 굉장히 좋아요. 거래량 터지고 일봉은 좋아요. 대신 주봉과 월봉의 저항이 많다라는 거죠. 요 자리를 어떻게 뚫어내느냐에 따라서 이 거래량이 바로 빛을 볼 거냐, 아니면 다시 한번 거래량을 밑에서 터트려 만들어 올려놓고 결국엔 기존에 물렸던 누군가가 나갈 수 있게끔 거래량을 터트려서 계속 위아래로 흔들어 댄다라는 거죠. 흔들어 대면서 매물 소화를 해줄 거냐, 아니면 기존의 이 흐름은 이게 물렸던 누군가가 나갈 수 있는 평단가를 만들어 줄 거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주저앉을 거냐의 관점이에요. 근데 주봉과 월봉을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눌렀다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왜? 주봉과 월봉이 저항대가 있으니까. 그럼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11,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 번 더 못해도 9,000원 초반은 확인하고 갈 수 있다. 이 9,000원 초반 확인하고 그 위에서 버텨내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10,000원이겠죠? 요런 기준이에요. 사실상 요 박스권 안으로 기어 들어오면 뭐 할 수 있다? 신규적인 관점에서 관심 가져볼 수 있다. 대신 여기서 잡으면 여기까지 버텨야 된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요 안으로 기어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의 흐름은 박스권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어디까지? 요 밑에까지 기다렸다가 매수가가 오면 매수해서 요 자리 못 뚫어내면 팔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를 지지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겠죠. 지지하면 여기서 살 수 있어요. 대신 이 자리가 깨지면 손절해야 된다는 관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SC 평가 정보는 말씀드린 그림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5,200원 확인했고 4,700원 요 자리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 이제 보셔야 돼요. 왜? 기존에는 4,400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지만 위로 올라탔기 때문에 이제는 4,600원을 유지하냐 하지 않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야 단기적으로 갈 거냐 쉬었다 갈 거냐의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단기적인 관점을 좋아하잖아요. 뭐 장기 투자 당연히 뭐 편하고 좋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신경을 덜 쓴다라는 거지만 한번 물리면 개고생한다 라는 관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요런 어떻게 보면 잡주죠. 시총 요런 기준은 거진 대부분 잡주예요. 잡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잡주기 때문에 요런 흐름에서 요 안에 버텨내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넥스턴 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뭐 실제적으로 뭐 하는 회사인지는 저도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모르고 확인도 안 해봤고요. 그냥 차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들어왔다라는 게 조금 특별하다라고 해서 일단 들고 왔고요. 뭐 최근에 나왔던 거래량 자체가 기존에 강하게 거래량이 터졌던 요 자리하고 크게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바닥이 5,000원대고 뭐 이 위에 상단까지는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바로는 뭔가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그럼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는 좀 찾아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가가 눌리고 나서 처음으로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가 여기에서 요 자리. 그죠? 여기서 빵 하고 거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빵 하고 여기서 거래가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서 누군가 일부러 밀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누군가가 매수를 어느 정도 했다라는 관점이고, 이 매수한 그림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런 거래량이 터진다. 그러면 여기서 산 물량을 지금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만 이 롤링할 수 있는 물량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물량을 모아갈 거냐의 관점이에요.
모아가는 관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추세가 상방을 이뤄내야 된다. 결국엔 위아래 흔들더라도 고점을 높여가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내지 못할 거냐를 좀 지켜보자라는 거고, 결국엔 이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2,700원 기준 잡고 이 자리 깨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위로는 3,000원, 위로는 3,000원을 사수하냐 하지 못하느냐를 좀 체크하자. 결국엔 3,000원 위로 뚫어 올린다면 얘는 뭐다? 5,000원 부근까지 한 번 정도 열어 놓을 수 있다. 대신 그 전에 이 3,800원 기존 고점이죠? 요 자리 한번 확인하고 맞을 거예요. 맞고 밀리는 부분 나타나더라도 요 위에서만 버텨내면 얘는 5,000원까지 한 번 정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차트의 관점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거래가 터졌다라는 건, 결국엔 거래가 터졌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주가를 크게 올리기 위함의 기준 하나는 이 종목을 이젠 털고 나가기 위한 기준이 하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그 둘 중에 하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는 지켜내냐 뚫어내냐, 이탈하냐 못 뚫어내냐의 기준이다.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 회원분 중에 이 안랩이라는 종목을 좀 들고 계신 분이 계셔서, 안철수 관련이죠. 예전부터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상 안철수 해서 안랩, 써니전자 뭐 여타 등등이 쭉쭉쭉쭉 움직였지만 써니전자는 여전히 움직이잖아요. 뭐 써니전자에서 안랩과 안철수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해도 항상 움직여요. 움직이지만 예전만큼 못하다라는 거. 상처도 처음에 상처 났을 때가 아픈 거지, 계속 같은 자리에 상처가 나면 이게 찢어진지도 몰라요 이제. 그리고 부풀어 오르고 보기 흉해진다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영상 안철수 뭐 윤석열 쪽에 달라붙었을 때 간제비짓을 할 때도 그렇게 많이는 못 갈 거다, 한계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안랩도 마찬가지고요. 안랩도 얘가 가기 위해서는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든 정말 중요한 자리에 직책을 들어서든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상승은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고 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안랩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말도 안 되게 뭐 미국의 저 MS를 잡던지, 그게 아니면 정말 이 안랩 뭐 백신이 뭘 해커들을 다 잡아내든지, 그렇지 않는 이상은 꾸준하게 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게 아니면 뭐 해야 된다? 안철수가 떨어져 나가야 된다. 안랩이 아니라 이제 먼랩이 돼야 돼요. 먼랩. 안철수가 떨어져 나가야만이 얘가 강한 상승 나와요. 그게 아닌 이상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흐름만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지금 현재로는 올라가던 추세를 꺾고 내려왔다라는 거고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요렇게 기존의 추세를 잡았던 거를 고점에 대한 상승을 미친듯이 한번 내고 나서, 그죠? 요런 추세를 계속 이어가다가 여기서 이 안철수가 뭐 이 윤석열 쪽 저 주접으로 붙어갖고 국무총리 뭐 간제비 놀이 하다가 여기서 빵 하고 터지면서 누군가가 기어 나갔고, 그러면서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이 추세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뭐 시장의 영향도 있고, 외국인들 지분이 많기 때문에 시장을 빼기 위해서는 이 안랩처럼 좋은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시총도 적당하고 대주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물량도 많지 않고, 그러면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그럼 시장이 좋아지면 이런 종목들은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왜?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가 아니니까. 사실상 안랩 무시할 수 없어요. 안철수가 정치적으로만 병신이지 이런 사업적인 부분은 영리하다라는 거. 사업머리랑 정치머리랑 다르다라는 거. 트럼프는 사업머리와 정치머리가 동일하다면 안철수는 사업머리만 좋아요. 정치머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사업으로 돈 벌어서 어디 돈 쓸 데 없으니까 사회 환원을 정치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 도움을 받죠, 안철수한테. 뭐 그런 관점으로 뭐 그게 주식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명분을 쌓는다면 뭐 그런 기준이고요. 어찌 됐든 지수는 빠졌지만 장기적인 이평선들은 아직은 제갈게 가는 거예요. 대신 각도가 올라가던 이 장기적인 이평이 뭐다 지금은 옆으로 좀 누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렇게 갔으면 지금은 이런 관점이에요. 그만큼 추세가 떨어졌다. 그럼 이 밑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올라가던 추세가 슬금씩 뭐다 바뀐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바뀌면 장기적인 추세가 꺾여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추세가 꺾이기 전에 종목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캔들을 무조건 8만원 위로 올라와야만이 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의 자리가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는 자리다. 지지를 받는 자리고 이 지지받는 자리에서 한바탕 이탈을 한다. 결국엔 시장이 또 한 차례 출렁해서 정말 코스닥은 630까지 빠진다 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얘는 뭐 해야 된다? 5만원에서 4만 9천원 7천원까지 열어놔야 돼. 결국엔 이 기존에 있는 장기평선 월봉상에 있는 장기평선을 찍으러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찍는 자리가 기존에 뭐예요? 매물을 확인했던 자리라는 거죠. 매물을 확인했던 자리라는 거죠. 그죠? 이 자리까지는 열려있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까지 열어놔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연봉의 기준을 보더라도 추세가 어떻게 보면요, 추세의 관점을 보면 하락하던 추세를 만들어내다가 상승하는 추세를 만들어냈거든요. 그죠? 그런 추세를 여기서 한 차례 그냥 흔들기가 나왔고, 요런 흔들기가 나왔다라는 건 실제적으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는 요 추세지만 한 번 정도 흔들어낼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즉 시장이 그지 같고 이 회사의 악재가 터지면 요런 자리까지는 열어놔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래소에 지적받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단기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자리, 혹은 이 자리를 버텨내지 못하면 그 다음 파동까지 밀고 내려가야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오는구나 라는 관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월봉의 기준도 구름대 하단을 뚫고 내려가려고 하고 있죠. 이 자리를 내려가면 이제는 뭐예요? 열려있는 자리가 요 밑에까지 열려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여기서 이제는 지지를 받아야 된다. 지켜내야 된다. 못 지켜내면 한 번 더, 지켜내면 기술적 반등, 그리고 나서 횡보, 그리고 방향 위냐 밑이냐. 근데 이 횡보하거나 밑에까지 이게 횡보하게 되면 결론은 뭐다? 이 밑에까지 무조건 찍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언제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게 결국에는 시간만 좀 딜레이 될 뿐이지 무조건 찍고 간다. 결국엔 이 구름대 안에 들어서야 돼요. 왜냐? 이 밑으로 빠져나오면 위로 올라갈 자리도 분명히 있지만 밑으로 눌릴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빠져나오면 한 두석 달은 이 밑에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름대 하단이 저항이 되면서. 그러면 열려있는 자리는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결국 이런 자리까지 밀어줘야 싸다 라는 판단하에 누군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매수세가 전혀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전혀 안 들어오면서 뭐다? 여기서 한번 누가 땅 하고 때렸다라는 건 결국엔 지금은 이 5만 8천원 부근에서 6만 7천원까지 단기적인 박스권을 만들어내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자리를 뚫어 올리면 그 다음 요 자리를 뚫어 올리면 그 다음은 요 자리까지 열어놓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추세 이제 지워버리고 요런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요 박스 하나, 그 다음은 요 박스 하나, 요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결국엔 지금 이 자리를 유지하냐 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 자리 깨면 5만원 초반 혹은 4만원대 한 번 정도는 확인하러 내려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물타기를 하셔야 된다. 그럼 위로 올라갈 때 물타기 하는 시점은 못해도 7만원 넘어서고 나서 한 번에 때릴 게 아니고 1차 관점이에요. 1차 7만원, 2차 7만 7천원 위 혹은 8만원 그리고 나서 버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안내 바라보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다 개판이라 좀 보자라는 거고요. 뭐 시간에서 사료주들이 조금 올랐나요? 좀 볼까? 좀 올랐네요. 그래도 좀 이제 올려줄 생각이 있나봐요. 한 주가 끝났으니까 밀자리까지 다 밀었으니까 항상 얘기했죠. 뭐 아니면 도의 자리다. 사료주들은 뭐 아니면 도의 자리다. 더 이상 여기서 못 버텨내면 밑바닥까지 밀고 내려간다고. 나가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요 자리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바닥 대비해서 80% 정도 헤쳐먹고 다시 하락 A, B, C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단기 헤쳐먹었던 시작점까지 내려앉은 거예요. 2600원대. 그럼 이제 여기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3250원까지. 이 자리를 뚫어 올려야만이 이제 뭐다? 추세가 확실히 변경된다. 어디까지? 다시 4000원까지. 그럼 지금은 요런 큰 박스의 기준인 거고 요 박스 하단을 벌써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때렸어요. 그럼 이번에 올라오면서 뚫어 올리지 못하고 한 번 더 때리면 뭐다? 무조건 타고 내려간다. 한 번 더 때리면 무조건 타고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2300원 기준까지는 한번 내려앉는다. 2300원. 요런 기준까지는 한번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지켜내야 되는 거고, 이래나 저래나 3250원까지 열어두되, 얘 3000원을 뚫어 올리느냐, 올리지 못하느냐를 뭐 해라? 꼭 체크해라. 이 자리 못 뚫어 올리면 무조건 버려야 된다. 나는 길게 볼 거예요. 너무 많이 물렸어요. 지금 털기 너무 너무 손해가 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요. 단기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털어라. 3,000원 못 넘기면 무조건 털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 얘까지 볼까요? 휴마시스. 장중에 미친듯이 흔들어버리죠? 이 또라이 새끼예요, 이거. 잘 올려다가 장 막판에 이제 주말 쉰다고 하니까 그냥 쳐 밀어버리죠. 거래량 빵 터트리면서. 그냥 쳐 밀어버리고, 시간에서 다시 채워놨나? 안 채워놨네. 걔 그지 같은 새끼. 이게 대주주, 소액주주가 뭐 대주주 한다. 주접 싸면서 주가 올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얘가 바로 갈 거냐, 바로 가지 못할 거냐 이 기준을 단기적으로 2만원까지만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1차적으로 한 차례 눌렀기 때문에 얘는 이젠 어디? 요 자리까지 열어놔야 돼요. 17,500원. 이 17,500원 이탈하면, 종가상 이탈하면 무조건 버려라. 얘 안 간다. 그냥 단기적으로 해먹은 거다. 장중엔 17,000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 요 자리를 확인하면 결론적인 건 요 소액주주 놈이 소액주주인데 돈 많은 슈퍼개민 님이 결국엔 얘는 요 안에서 뭐 할 거다? 물량을 좀 더 모을 거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흐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잘 가던 놈 갑자기 빵 하고 밀어버리죠. 미친듯이 밀어버리죠. 악재 터진 것처럼. 그러면 이 물량을 어떻게 모을 거냐의 관점이에요. 결국엔 요 안에서 물량을 모아야 되는 관점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 17,000원, 17,500원까지 밀고 내려간다면 결국엔 월요일날 빠르게 2만원 사수하지 못하면 17,000원까지 열어놔야 되는 거고요. 17,000원까지 열리면 결국 2만원까지 박스권 주고 당분간은 이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이 자리마저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결국엔 정말로 그냥 그 슈퍼겜이라는 이 새끼가
지껏 털고 나가려고 소액주주들 꼬시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구름대 다 확인하러 내려온다. 그럼 양아치 짓 하는 거예요, 그거는. 100%. 뭐 경영권이고 주접을 떠나서 그냥 지가 뭔가 헤쳐먹고 나가려고 뭐 공매도든 뭐든 헤쳐먹고 나가려고 요 갭자리 다 매꾸로 내려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결국 이 갭자리 다 매꾸로 내려온다. 굳이 안 메꿔도 되는 갭자리 매꾸로 내려온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 무조건 2만원 뚫어내야만이 그 다음 스텔스를 지켜볼 수 있는 자리다. 이해되시죠? 그렇지 못하면 갇힌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